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누구나 임상실습을 나갑니다. 이 동영상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임상실습 태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실습을 가게 되면 담당 물리치료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고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단순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습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수업을 들을 때 하는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랑 떠든다거나,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어, 수업 중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에티켓이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여러분들이 임상 실습을 할 때도 강의실이랑 똑같은 에티켓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담하거나 떠들지 않는 거, 그리고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으면 항상 담당 물리치료사에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거, 항상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지금 하는 그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환자분 질환에 대해서 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등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때는 반드시 치료 중에는 물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치료 시간은 환자랑 치료사가 1대1로 치료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훨씬 더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때문에 치료 시간을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치료 중에는 질문을 하지 말고요. 치료가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질문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아니면 전체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종 물리치료사가, 담당 치료사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질문하거나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거를 항상 얘기를 해주고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학생들은 당황하지 말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이미 담당 치료사가 알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을 못하게 되면 그거를 레포트로 써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자료 찾아서 다음날 레포트로 제출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변을 하더라도 틀린 답변을 너무 겁내하지 말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가끔 보면 자기도 모르는 버릇이 나옵니다. 표정을 좀 안 좋은 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할 때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은 의지랑 관계없이 굉장히 버릇 없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담당 치료사에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운 답변이라도 항상 맨 마지막 끝맺음을 자신감 있게 끝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흐지부지하게 해서 정말 모르는 티를 내지 말고요. 좀 자신 있게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관련된 그 용모를
그냥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요. 그러면 훅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은 예의가 좀 어긋난 행동일 수 있고요. 나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깐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맡으면 됩니다. 그거를 허락을 해주지 않는 담당 치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막 함부로 처리하지 말고 얘기를 통해서 또 허락을 구하라고 하는 것 중요한 예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실습 기간 동안에 계속 보게 되는 환자 보호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환자랑 보호자를 대할 때는 항상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가 좀 빨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환자분, 보호자분들의 움직이거나 거동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치료사의 치료 행위를 약간 보조해줘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항상 똑같은 분들이 비슷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조하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항상 유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말하기 전에 먼저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면 항상 성의 있고 정성이 가득한 학생으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실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아주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굉장히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지마비가 됐어요.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담당 치료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걸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항상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책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완전마비 같은 경우는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사지마비인 채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못 걷습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교통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깨어나 보니까 사지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답변이 더욱 절망적으로 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잘 알고 있어도 절대 학생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세요.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임상실습을 나가보면 나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실습을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물리치료사보다도 학생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적인 얘기를 실습 시간 동안에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자, 항상 요거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운을 입고 있을 겁니다. 가운은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이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볼 때 가운 입은 학생, 가운 입은 치료사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두가 다 의료진이고 다 직원처럼 보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을 직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그것들은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병원 직원들이 한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신하게 행동해야 되고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 잊지. 그리고 여러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실습을 나오게 되는데, 물론 학교마다 기간은 좀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같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거기 담당 선생님들은 학교마다 나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교에 대한 평판과 인지도를 대략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잘하게 되면 좋은 학생 교육을 잘 시키는 좋은 학교로 인식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꾸중듣는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학교는 굉장히 교육적이지 못한 안 좋은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학교들 같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절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협조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존칭과 존중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호칭을 좀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끔 나이 많은 편입생들이라든가 나이 많은 만학도들을 우리 상당히 이런 거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당 치료사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학생은 학생입니다. 굉장히 존중해주고 존칭하는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굉장히 많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실습 끝나고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우연찮게 그 병원에서 실습하고 온 학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병원엔 이 병원에 끝난 다음에 갈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다음에 여러 취업 자리라든가 좋은 정보는 서로 이제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꼭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SNS 통해서 계속 교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실습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실습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조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병원마다 잘 보는 그 환자군이 정해져 있고요. 질환이 정해져 있고 각각의 병원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또는 치료실 특성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학생들이 실습 나가기 전에 이런 특성을 파악하기는 종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서칭을 통해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SNS상에서 자기들이 갔다 왔던 그 병원에 대한 치료실 정보를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병원과 치료실 특성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실습 병원에서 물리치료실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7시 반에 나오라고 하는 병원도 있고요. 어떤 병원은 8시 반, 9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따라서 그 복장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옷에 하얀 티에 까만 바지, 운동화 이렇게 정해주는 병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습을 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걸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학교로 공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리치료 업무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단순하게 물리치료를 하고 환자 관리하고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거, 뭐 자세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의료 수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치료가 비용을 얼마 받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뭐 기본적인 간단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 실습을 하기 전에 그 병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그 전공 관련 공부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물어봐도 한 개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항상 언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얘기할 때 큰 주의가 필요하고요. 담당 물리치료사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생 입장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 항상 얘기를 꺼내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리치료실은 강의실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치료실에 항상 정위치에서 담당 치료사가 해주는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담당 치료사를 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랑 사적인 잡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담당 물리치료사가 학생들한테 치료 행위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자기 환자를 직접 해보라고 이게 맡기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학생이 신뢰가 가거나 잘하는 경우에는 한번 치료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치료를 다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하겠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치료가 많지만 여러 가지를 골라서 하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가장 큰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담당 치료사가 하지 않았던 치료들을 임의대로 막 하는 거는 치료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치료를 맡기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사실은 학생이 잘못해서 환자분이 잘못되면 그 책임 또한 담당 치료사가 지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환자를 학생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건 큰 신뢰감이 있지 않고는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잠깐 맡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치료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담당 치료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된 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실습 기간에 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실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종 실습 중에 실신을 하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처음 보는 낯설은 환경이고 해서 너무 힘들게 실습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평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쓰러지게 되면 담당 치료사도 볼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도 볼 것이고 다른 의료진들도 학생이 쓰러진 걸 볼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실습을 위한 태도와 자세가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력과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관리의 차원이거든요. 개인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큰 병원 같은 경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까지 올라가서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낯설은 환경에다가 또 기계 장비들 막 돌아가고 있고 환자분들 의식 없이 누워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양냄새가 굉장히 코를 찌릅니다. 그런 경우에 갑자기 같이 동반해서 치료하다가 학생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간호사가 놀래서 그 쓰러진 학생을 들어서 옆에 침대에다 옮겨놓고 하는 과정,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 기본적인 체력 관리조차 안 되는 게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 오기 전에 기본적인 체력 관리는 하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해야 됩니다.